이사한 지 2주가 지났는데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들고 있으며 더 심각한 것은 수천만 원, 어쩌면 수억 원에 달하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잃을 위험에 처한 분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시작된 정부의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강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로 조사에 불응하거나 거부한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태료 몇만 원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데 전입신고를 미루는 14일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이익과 재산상 손실은 상상 이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명시된 전입신고 의무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 절차이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2026년 현재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연계하여 주소지 불일치 문제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 단속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입신고 14일의 법칙과 과태료 기준. 전입신고는 왜 반드시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가?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세대 전체나 일부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사항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을 때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최대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14일 정도 지나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짧은 기간의 중요성을 간과하면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는데 전입 후 14일을 초과하여 30일 미만으로 신고를 지연한 경우 대략 1만 원에서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지연 기간이 30일을 넘어 90일 미만이라면 약 3만 원 전후의 과태료가 산정됩니다. 만약 90일 이상 신고를 지연했을 때는 최고액인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물론 해외 출장이나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 등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과태료 감면이나 면제를 신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개별 지자체의 판단과 제출하는 증빙 서류의 타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단순한 과태료 문제로 끝나지 않는 이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전입신고가 단순히 과태료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라면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며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임차인이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비로소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전혀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전입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까지 확보하게 되는데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이며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구체적인 발생 시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발생 시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만약 이사한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명확히 확립된 법리이며 실무에서도 철저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에 이사를 하고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9월 1일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의 근저당권은 9월 1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9월 2일 오전 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은행의 근저당권이
임차인의 권리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계약 당시의 권리관계를 입주 다음 날까지 유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전입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변동 상황이 발생하는지 지속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악의적인 임대인들은 이러한 시간차를 악용하여 전입신고 당일이나 직전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 절차와 방법. 전입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정부24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고 방법입니다.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전입신고서만 지참하면 되며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가져가면 확정일자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는 세대원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확인 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전입신고는 한 달에 1회만 가능하며 미성년자를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할 때는 새로 사는 곳의 세대주와 이전에 살던 곳의 세대주의 공동인증서를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근무 시간에 전입 처리가 된다는 것이며 신청 후 일주일 이내에 세대주 확인을 받지 못하면 신청된 전입신고는 자동으로 취소 처리됩니다. 따라서 신청 후 근무일 기준 다음 날에 정부24의 나이민원 메뉴에서 처리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장전입의 법적 책임과 주민등록 사실조사. 위장전입이란 무엇이며 왜 중대한 범죄인가? 위장전입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특정 지역의 주민등록만 옮기는 행위를 말하며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많은 사람이 학군 배정이나 주택 청약 당첨, 세금 혜택 등 특정 이점을 얻기 위해 실거주하지 않는 곳에 주소지를 옮겨두는 유혹에 빠지지만 이러한 위장전입은 개인의 편익을 넘어 공공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주민등록법은 국민의 실제 거주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서비스와 권리 행사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따라서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청한 사람은 단순 과태료 수준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중범죄로 다뤄지게 됩니다. 실제로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공무원에게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되거나 허위 주소 이전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례에서는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예도 있습니다. 청약과 학군을 위한 위장전입의 실제 처벌 사례. 특히 주택 청약을 위한 위장전입은 더욱 엄중하게 다뤄지는데 주택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으로 간주하여 주민등록법과 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청약 당첨이 취소되고 입주권이 박탈되며 부정당첨자로 등록되어 향후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되는 등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함께 미래의 기회까지 잃게 됩니다. 2025년 국토교통부의 부정청약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사례에서 위장전입으로 인한 부정청약 의심 사례가 무려 245건이나 적발되었는데 이 중에는 자녀가 1살일 때부터 7년간 배우자만 따로 사는 것처럼 위장전입시켜 부양가족 가점을 챙기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으며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까지 확인하면서 실거주 여부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남매인 두 사람이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부모 소유 단독주택에 거주하면서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고자 허위로 인근 창고 건물 2개 동에 각각 위장전입한 뒤 고양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로 청약해 각각 당첨되었다가 적발된 예도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에 대한 청약 가점을 높이거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얻고자 유주택자인 배우자와 허위 이혼하고 청약한 사례도 5건이나 확인되었습니다. 위장전입은 학군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자녀를 소위 명문 학군에 보내기 위해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는 행위는 빈번히 발생합니다. 심지어 내신 성적을 쉽게 따기 위해 대도시 학생들이 인근 군 단위 지역으로 위장전입하는 사례도 보고되는데 이러한 행위는 해당 지역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고 교육 시스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강화된 실태.
주민등록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인데 2025년에도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전국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단순히 통계 자료를 얻는 것을 넘어 정확한 인구 현황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동산 투기나 교육 목적의 위장 전입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조사는 두 단계로 진행되는데 먼저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정부 24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가 시행됩니다. 이 비대면 조사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정부 24앱을 통해 본인의 주소지에서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세대 대표 1명이 세대 전체를 대신해 응답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대면 조사 기간 내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나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통장 마을 자치 조직 대표 또는 읍면동 공무원의 방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중점조사 대상에는 사망 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장기 거주 불명자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등이 해당되며 이러한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우편물이 계속 반송되거나 특정 주소지에 장기 부재하는 경우 또는 이웃 주민의 민원 신고가 접수될 때도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불응 시 과태료와 대응 방법.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거부하거나 피하지 말고 성실하게 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소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일 때 국내에 주소지를 둘 세대가 없는 경우 거주 불명자로 등록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해외 체류 신고를 통해 국내 주소를 읍면, 동사무소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7년부터 시행된 해외 체류 신고 제도를 활용하면 국내 우편물을 전자 우편으로 받는 등 행정 처리가 원활해지면 불필요한 행정적 번거로움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의 역할은 이통장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세대 명부를 바탕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며 서명을 받는 것인데 방문조사는 주민의 생활을 고려하여 늦은 밤 시간대는 피하며 부재 시에는 메모를 남겨 재방문을 조율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억울한 과태료 대응과 최종 체크리스트.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만약 억울하게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면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는데 주민등록법상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이의 신청이라 부르며 과태료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과태료 부과 기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과태료를 부과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이의 신청서에는 여러분의 인적 사항과 과태료 처분 내역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만 적을 것이 아니라 왜 과태료 처분이 부당한지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입신고 의무기간인 14일을 지키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장기간의 해외 출장이나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 혹은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즉 항공권, 출입국 기록, 병원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 해명 자료를 보강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과태료 부과 기관은 여러분의 해명 자료와 불복 사유를 자세히 검토하게 되는데 만약 여러분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해 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과태료 감면이나 면제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부과 기관이 여러분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어 과태료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주민센터의 역할과 상담 활용. 이 과정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 즉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주민센터는 과태료 부과 업무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이의 신청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필요한 서류 양식을 제공하며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소명 전략에 대해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업무 지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투명한 행정 절차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억울한 상황에 부닥쳤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의 신청 절차를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내 권리를 지키는 주민등록 최종 체크리스트. 주민등록 관련 과태료 폭탄을 피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데, 다음의 최종 체크리스트를 통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주소지 상태를 점검하고 미래의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첫째, 이사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최우선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것은 법적 의무이며 전세금 보호를 위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확보의 핵심입니다. 정부24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가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장기 해외 체류 시에는 반드시 해외 체류 신고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해외 장기 체류로 국내 주소를 둘 세대가 없는 경우 거주 불명자로 등록되거나 위장 전입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는데, 2017년부터 마련된 해외 체류 신고 제도를 통해 출국 전 해외 체류 신고를 하고 국내 주소를 읍면동 사무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해외 체류 신고를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 우편물을 전자 우편으로 받는 등 행정 처리가 원활해지는데, 이것은 불필요한 행정적 번거로움과 과태료를 피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셋째, 주민등록표 등본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정확한 주소지 정보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은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된 문서이며 정부24를 통해 언제든지 무료로 발급받아 열람할 수 있는데, 주소 변동 이력과 세대 구성원 정보를 확인하여 실제 거주지와 불일치하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5년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진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좋으며,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점 조사 대상일 때 방문 조사가 진행되므로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입니다. 우편물 반송, 장기 부재, 공과금 미납 등은 사실조사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이 갖는 본질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 주민등록은 단순히 거주지를 나타내는 주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권리와 의무의 기본 토대가 됩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개인의 복지 혜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각종 사회보장제도, 긴급재난지원금, 그리고 자녀 양육 수당과 같은 정부의 복지 서비스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반으로 신청 및 지급됩니다. 만약 주소지가 실제와 다르다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자격 미달로 간주되어 중요한 지원을 놓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노력이 주민등록을 통해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민등록은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권 행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미리 투표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민등록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다면 지정된 투표소에서 혼란을 겪거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정당 가입이나 활동 역시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민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국가 전체의 행정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수적인데, 행정안전부는 국가신분증의 표준화를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매년 실시되는 이유도 정확한 인구 현황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은 통계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정책이 수립되며 예산 배분 및 공공시설 설치 등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는 소극적인 행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온전히 누리고 동시에 국가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이바지 않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면 정확한 주소는 개인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탱하며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된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주소는 과연 안전합니까? 오늘 우리는 주민등록 법규를 소홀히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실과 법적 불이익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영상을 통해 얻은 3가지 핵심 정보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이사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5만 원의 과태료는 물론 전세금 보호를 위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여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소중한 보증금을 잃을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는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위장전입의 달콤한 유혹은 쓰디쓴 결과로 돌아옵니다. 학군, 청약 등 특정 이점을 얻기 위한 허위 주소 이전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는 중범죄이며 또한 청약 당첨 취소, 입주권 박탈,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 막대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공정성을 해치는 위장전입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셋째, 매년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2025년에도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전국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정부 24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 또는 방문 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가 확인됩니다. 우편물 반송, 장기 부재, 이웃 민원 등은 사실조사의 실마리가 될 수 있으며 조사 불응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정확한 인구 현황 파악을 넘어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복지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중요한 절차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라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공정성을 유지하며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초석입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관리로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시니어 인생 플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